안녕하세요. 대전 세종하나센터의 김희정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하나센터의 법률 프로그램인 법 퀴즈 무엇이든 다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으로 탈북민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법률 궁금증들을 모아 그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님의 설명과 함께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싹 법률사무소의 홍용석 변호사님을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생활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 싹법률사무소의 홍용석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전에 탈북민분들께 궁금한 법률 문제에 관해 질문드렸더니 부동산 계약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부동산 법률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특히나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입신고, 두 번째는 확정일자 받기, 세 번째는 등기부등본 확인, 네 번째는 계약서 확인, 다섯 번째는 허그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서 집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입주하는 당일 또는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에 하시는 게 좋겠어요. 두 번째, 전입신고 후에 임대차 계약서의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라는 도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도 되도록이면 가장 빠른 날짜에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 우선순위가 생기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확정일자 도장은 전입신고하면서 가장 빠른 시점에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계약 시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임대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그 집의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 신청 이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세요. 네 번째, 계약서 작성 시에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계약 시 임대인이 직접 나와서 계약을 하는지, 계약서에 보통은 임대인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로 임대 보증금 등을 이체하게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대인과 그 계좌 명의가 같은지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가 허그라고 하는데요. 허그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반드시 고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만약에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허그 등을 통해서 먼저 돈을 돌려받으시고 그 허그에서 임대인에게 사후적으로 구상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네. 또 좋은 질문인데요. 계약 당시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허그를 통해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이러한 보호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만약에 갖추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 판결 후에 집주인의 재산을 파악해서 강제집행, 압류나 경매 신청 등을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가압류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도들은
실효성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 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몇 가지를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위험을 상당수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실소유자가 임대인인지를 확인하시고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그리고 경매 신청 이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라면 상당히 위험한 물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가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세가율. 그러니까 전세가가 실제 매매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 계산법은 전세금을 매매금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한 그런 수치인데요. 전세가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임대인이 법인이나 개인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 등본,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 3종 세트를 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다수 동시 임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물 한 채에 같은 집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십 명에게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위험한데요. 공인중개사에게 이러한 아래 내용들을 꼭 확인을 요청해 보세요. 이 건물의 동일 소유자가 다른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나요? 몇 세대가 있나요? 보증금 총액은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세 가지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전세는 보증금, 전세금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번에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다가 계약이 종료할 시점에 처음에 냈던 보증금, 전세금이라고도 하죠. 이 돈을 전액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월세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월세로 지급하고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약간의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있는 형태가 대다수고요. 예컨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이런 형태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반전세는 전세와 임대차 월세 계약의 중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일반적인 월세 계약보다는 조금 많이 설정을 하고 대신에 월 내는 임대료는 좀 낮추는 계약 형식입니다. 예컨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과 같은 형태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네, 임차인이 월세로 거주 중일 때 생기는 시설 고장에 대해서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민법 623조인데요. 민법에 따라서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아래와 같이 노후, 마모 등으로 고장난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런 예시가 있어요. 변기가 아예 파손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돼서 금이 가거나 고장난 경우에 이 정도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순하게 전등 하나 가는 정도는 임차인이 해야 되겠지만 그 전등 소켓부터 해서 그런 부품들 모두가 고장이 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임대인이 고쳐줘야 됩니다. 세 번째, 오래된 수도꼭지나 배수구, 보일러 등 내구 연한 경과로 인한 고장과 같은 경우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이 고쳐줘야 됩니다. 임차인은 단순한 어떤 생활상의 손상이나 전등 정도 가는 정도의 비용은 부담할 수 있겠지만 그 건물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죠. 특히 전세 사기나 부동산 관련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법률 문제를 알아볼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2편에서 뵙겠습니다.